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수정에듀의 이수정이 알려드리는 재미있고 도움이 되는 시험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상사 시간 두 번째 루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문제를 통해서 루소를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네, 루소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또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고 있죠. 하지만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전 시간에 다뤘던 코메니우스와 함께 비교하시면서 또는 연결시키시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쉽게 머릿속에 기억이 될 거예요. 저희의 고민거리는 항상 암기죠. 그리고 기억력, 시험장에서 인출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필요한데 이렇게 나름 본인이 잘 암기할 수 있는 연상법이라든지 연결법 또는 자기만의 이미지 사진을 찍은 것처럼 머릿속에 딱 찍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루소는 사상 문제 알리아 유학집과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은 유아교육 사상사에 대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루소에게 선은 사회의 도덕적 차원의 선이 아닌 사회인으로서 지켜야 할 규율, 법 질서, 준수 이전의 상태, 즉 자연인의 상태를 말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루소는 우리가 기본 이론 시간에 배운 거는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요약하고 핵심 정리며 반복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키워드를 제가 지금 말하는 걸 잘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개론을 찾아보셔서 나름대로 다시 한번 반복 학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루소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자, 루소는 자연인. 그런데 자연인을 말하기 전에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냐? 성선설. 즉 코메니우스도 성선설로 봤고 그래서 합자연의 원리를 얘기했는데 루소는 코메니우스의 계보를 이어서 여전히 그걸 다 받아들이면서 자기만의 독특한 선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선이 뭐냐는 거죠. 선이란 게 뭐야? 그냥 자연에 신이 부여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 즉 코메니우스가 말했던 그 합자연이 그게 바로 선이야? 라는 생각에 더불어서 이제 루소는 그것도 맞지만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자세히 인간들의 세상을 살펴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라는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선하게 태어난 건 맞다. 코메니우스가 말한 것도 맞고 자기 생각이 더 맞는 것 같대요. 그런데 보니까 이 아이가 태어날 때는 선하게 태어나는데 부모나 성장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즉 사회가 이 아이를 악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악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이 선한 존재를 끝까지 선하게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악으로부터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악으로부터의 보호를 누가 해요? 부모님이 하시라고요. 네, 가정에서. 즉 코메니우스도 조기교육과 가정교육을 중점적으로 강조했지만 이 루소는 이 악으로부터 애들이 잘못 교육되는, 즉 잘못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부모가 보호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유아기에 가장 처음 이루어져야 될 교육이라고 봤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는 코메니우스와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왜요? 코메니우스는 아까 말했죠. 학교에 가서 학교 제도를 말하면서 공교육을 중요하게 봤는데 루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교육에서 받는 것도 좋은 점도 있지만 사회에 악영향을 더 많이 끼친다는 면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다른 관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교육이 중요하긴 중요한데 코메니우스도 중요하고 루소도 둘 다 중요하게 봤지만 루소는 어때요? 보호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거고 코메니우스는 감각적 교육을 구체적으로 시키는 면에서 중요하다고 본 거죠. 그렇지만 또 그래서 루소가 가정에서 보호하는 차원인데 감각적인 방법을 무시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코메니우스와 동일합니다. 감각적 실학주의가 흘러오는 것은 동일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치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보호 차원이라는 약간의 개념만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요. 뭐라고 했죠? 주관적 자율주의. 즉 코메니우스는 객관적 자연주의로 했는데 즉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따라가면 객관적,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격, 성숙, 또 메커니즘, DNA, 유전자에 의한 단계를 따라간다면 그건 객관적,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부분을
따라가주는 합자연이라면 루소는 그게 아니야. 그 아이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개별적인 요소를 존중해주면서 따라가는 것, 그것은 주관적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따라가주는 자연주의는 공통적이에요. 따라가주는 건 똑같은데 일반적인 것을 따라가주는 것이 객관적 자연주의였다면 루소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을 따라가주는 것도 존중해주고 포함시킬 수 있는 교육까지를 주관적 자연주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관적 자연주의와 객관적 자연주의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본다면 그 아이의 객관적인 부분들을 따라가 주는 것은 지금의 발달적 적합성에서 말하는 연령적 적합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주관적 자유주의는 연령적 적합성 다음에 나오는 개인적 적합성에 대한 얘기겠죠. 그러다음에 세 번째, 사회 문화적 적합성은 현대 사회로 오면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대로 생겼다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그냥 생긴 발달적 적합성 암기할 때 연령적 적합성, 개인적 이렇게 암기한 게 아니라 루소와 코메니우스 때부터 말했던 그 자연주의가 지금 우리 현대의 발달적 적합성에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여전히 인정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발달적 적합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루소는 자연인을 말했는데 사회 악으로부터 보호되는 자연인을 진정한 자연인, 진정한 선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자연인을 사회 안에서 양성해 나가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었죠. 네, 자연인이긴 자연인데 선을 지키면서 사회 안의 악으로부터 지키면서 선을 지키면서 양성시키는 것을 자연주의로 보았다는 거죠. 유아가 선하다는 것은 자유로운 존재를 의미한다 라고 해요. 자유. 자, 이 자유가 과연 루소만 얘기했던 걸까요? 네, 몬테소리도 자유를 얘기합니다. 니일도 자유를 얘기합니다. 이 자유는 이때부터 이 루소부터 계속해서 또 이제 사상사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상가들이 자기의 사상을 얘기할 때 이 자유를 말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자유를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로 내세운 사람이 있는 반면 그냥 자유롭게 라고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말한 어떤 경중의 차이일 뿐이지 유아가 자유롭게 유아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유아를 존중해주는 흐름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루소는 지금처럼 유아가 선하다는 것은 뭐냐? 선한 존재다. 우리는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라 선하다는 것은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유로운 존재가 자유롭게 살아가고 자유롭게 운동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봤다는 거죠. 그럼 그 유아를 자유롭게 살아가게 되려면 성인 우리는 부모나 교사는 어떻게 될까요? 자유를 억제하고 주입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세시대처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소극적으로 그 아이를 관찰하면서 그 아이가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아이를 존중해주고 그 아이를 중심으로 교육하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단어 뭐죠? 소극적 교육이 나온 거죠. 올해 시험 문제였어요. 그쵸? 2021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의외로 틀린 분들이 많으셨어요. 왜? 키포인트인데 키 개념을 알고 계시지 못하니까 단어만 암기하면은 실제 지문에서 그 단어가 뭘 뜻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단어를 만약 몰랐다. 그럼 키워드도 준비 안 된 거였어요. 왜? 루소는 소극적 교육이 키워드예요. 제일 중요한 자연의 교육, 자연의 원리만큼이나 중요한 건데 그것을 합자연만 너무 자연의 교육, 사물의 교육, 인간의 교육 거기만 보다 보니까 소극적 교육을 미처 공부 못했을 수 있는데 지금처럼 연결된다는 거죠. 루소의 사상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자연인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사람이고 자유로운 사람을 자유롭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성인은 뒤로 한 발짝 물러선 소극적인 적극적 지시, 강요, 직접 설명 이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환경을 조성을 통해서 유아가 아까 사회의 환경이 사회 악이라면 그것이 아니라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서 아이가 자유롭게 자연 상태로서 생활하면서 환경을 통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것을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유아가 선하다는 것은 자유로운 존재를 의미한다. 유아가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자유선택성, 어떤 제약이나 장애를 받지 말아야 한다. 자, 이것은 보면 지금 놀이의 특성이기도 하죠. 그리고 자유선택 활동의 모태가 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자기 선택할 때도 두유의 사상이었는데 그럼 두유한테도 영향을 줬다는 거구나. 즉 이때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자유는 행복의 진정한 원칙이 되며 실질적 유아의 삶을 확장해주고 행복 추구의 수단이 된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교사론에서 말했던 반성적 사고에 반면론이 말했던 가장 윤리적 비판적 사고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누리과정에서 말하는 유아의 행복한 삶이 목적이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루소가 말했던 이때의 자연인의 행복한 삶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아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유아교육의 목적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또한 유아는 자연적 발달 성향을 지닌 존재로서 내면적 힘이 내적 발달의 성향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간다고 보았다. 이 내적 발달이 뭐예요? 이게 선한 성격, 자연성, 신이 부여한 특성이라는 거죠. 이미 인간은 신이 만들 때부터 스스로 자연적으로 내면에서 스스로 혼자 발달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데 아까 말했던 대로 밖에서 환경에서 강제로 주입하거나 이끌거나 암기시키는 교육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스로 내적 발달, 본인이 선택하고 자유롭게 본인이 원하는 것, 아까 말했던 주관적 자연주의, 내가 그 아이가 원하는, 그 아이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그것을 시작점으로 교육할 수 있는 소극적 교육이 진정한 자연인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자연인이란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인간을 의미함과 동시에 내적 발달로서의 자연, 즉 내부에서의 자연, 즉 자유를 뜻하는데 외부 환경적인 자유만 말하는 게 아니다. 내면에서 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 그것을 뜻하기도 하다라는 두 가지를 다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이제 문제는 기역, 니은, 디귿이 의미하는 내용을 쓰세요 라는 건데요. 자, 그럼 기역, 니은, 디귿이 뭔지 볼까요? 자연인을 기르기 위해서 루소는 그러면 이러한 자연인, 이런 교육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합자인의 원리를 주장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 코메니우스도 합자인을 말했지만 지금 말한 루소도 여전히 합자인의 원리를 말했는데요. 완전한 교육은 세 가지 교육이 서로 합해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두 가지 교육을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의 교육에 합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완전한 교육은 이 세 가지 교육이 같은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기역, 자연에 의한 교육, 니은, 사물에 의한 교육, 디귿, 인간에 의한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인간의 발달 단계에 맞도록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코메니우스는 아까 합자인의 원리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인간이 발달 순서에 따라가는 것, 그것을 합자인의 원리라고 말했었잖아요. 코메니우스는. 자, 루소는 뭐라고 말해요? 그게 아니야. 합자인이 합자인데 인간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면서 발달하는 것을 이 세 가지가 합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따라가서 합자인의 원리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명칭은 똑같았어요. 합자인. 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1번은 그 세 가지가 과연 뭡니까? 라고 제가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대부분의 기출문제 수준은 지금 말했던 기억에 나오는 자연, 사물, 인간 요 정도의 가로놓기 문제였는데 제가 이거 암기됐나 보려고 다 써보세요 라고 했었죠. 그 순간 당황했을 거예요. 네, 이렇게까지는 암기 안 했었는데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는 썼겠죠. 자, 그러면 내가 거기까지밖에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문제로 낸 거니까 요 정도는 한 줄 쓰기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시험 문제가 자꾸 쓰라고 하니까 이제 길게 쓰라고 하고 개념 쓰라고 하고 특징 쓰라고 하니까 이제는 한 줄 정도는 개념, 정의, 특징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기억에 자연에 의한 교육, 다음에 사물에 의한 교육, 인간에 의한 교육은 핵심 요약집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연에 의한 교육이란 인간의 내부의 천성으로 갖추어진 각 기관과 능력의 자연스러운 내면적 발달을 의미한다. 두 번째, 사물에 의한 교육은 외부 세계에서 사물과 접촉해서 감각과 경험에 의해 획득되는 것이다. 인간에 의한 교육은 이 두 가지 교육, 즉 사물, 자연, 그리고 인간에 의한 교육이 잘 조화돼서 동일한 도달점과 동일한 목적에 일치할 때 참된 인간 교육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합해졌을 때,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합자인의 원리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럼 특징을 말한다면 첫 번째, 자연에 의한 교육은 아까 루소가 말했던 내면에 대한 자연스러움을 따라가는 교육이라면 사물에 대한 교육은 외부 세계에 대한 자연에 대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세 번째 인간에 대한 것은 기업과 니은, 즉 자연과 사물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인간이 활용해서 살아가느냐에 대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소극적인 교육과 적극적인 교육을 담아낸 거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관적 교육과 객관적 교육을 다 담아냈다고 할 수 있고, 조화 균형의 원리를 통해서 그 두 가지가 통합된 개념으로 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다양한 의미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네,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합자인의 원리. 자, 세 가지로 나눠줬고, 자연, 사물, 인간. 이 세 가지가 합해져서 조화롭게 성장하는 것을 합자인의 원리라고 생각했다. 요것은 잊지 마세요. 요것만 잊지 않으면 되고요. 다음에 그것이 내부, 외부, 다음에 활용이라는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라는 것도 핵심 포인트인 거죠. 자, 그러면 다음 문단으로 가볼까요? 루소는 그의 저서 땡땡에서 자연적 발달 단계에 따라 인간을 5단계로 구분했습니다. 1단계는 탄생에서 언어를 깨우치는 영유아기로서 주로 팔다리의 자유로운 운동을 통해서 땡땡을 건강하게 하는 땡땡 교육론을 주장했습니다. 땡땡은 뭘까요? 네, 땡땡을 건강하게,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거겠죠. 자, 대부분 유아기는 아까 말한 대로 코메니우스도 그랬지만 놀이에서 활동 중심, 신체를 중심으로 한다고 했어요. 루소도 똑같이 유아기는 몸을 움직이면서 활동하면서 배우기 때문에 신체의 건강, 그 다음에 또 로크도 같은 사상을 말했지만 로크는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건강한 몸에 정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모든 학자들이 유아기에는 신체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지금도 누리과정에서는 첫 번째 어떤 인간상이죠?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 초등학교는 그렇지 않아요. 유아기는 유아기의 발달 특성상 신체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건강한 사람이 왔다고 이번에 20 개정에서도 설명해 주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지금까지도 이 사상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루소도 지금처럼 1단계 어떤 저서인 에밀이라는 책에서 5단계로 인간의 단계를 나누고 1단계부터 영유아기부터 신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2단계는 감각과 신체 두 가지의 모든 기관이 발달하는 아동기인데 주로 감각기관에 훈련을 시키는 감각교육의 시기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단계는 신체교육, 2단계는 감각교육이래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단계가 저희 유아기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5단계라지만 5단계 다 암기할 필요 없다라고 제가 맨날 강조하죠. 저희 유아에 해당하는 그 단계만 1순위로 명칭 암기하면 돼요. 그리고 그 단계에 해당하는 특징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되죠. 자, 그럼 에밀은 1단계랑 2단계 애매해요. 그렇죠? 걸쳐 있어요. 그래서 1단계도 암기하시고 2단계까지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영유아기와 아동기로 명칭을 나눠놨고 신체와 감각을 중요하게 에밀이라는 책에서 강조했다는 거죠. 이러한 자연적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소극적 교육을 주장했다. 소극적 교육 지금 처음부터 쭉 말했는데요. 소극적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아까 말했죠? 사회의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정에서 교육하지만 아이가 자유롭게 본인이 감각을 통해서 실물 교육을 하되 소극적, 한 발자국 성인은 뒤로 와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극적 교육이라고 했다는 걸 알겠어요. 자, 그러면 소극적 교육은 교사 중심의 적극적 교육과는 다른 개념이다 라고 제가 좀 힌트를 드렸고요. 교사보다는 실물 관찰을 통해서 실제적 감각 훈련을 교수 방법으로 사용해서 책보다, 즉 앉아서 책을 암기하거나 책을 읽는 어떤 형식주의가 아니라 사물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실제 감각 교육을 중요시 여겼다라고 했어요. 자, 코메니우스나 루소나 모두 다 감각 교육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하지만 최초에서 감각 교육은 코메니우스에게도 의미가 있다면 최초를 말한 루소는 합자인 최초로 세 가지가 합해져서 인간의 자연성을 자유롭게 또 조화롭게 발달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루소의 특징적인 면이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기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소극적 교육의 개념을 써보세요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주관식을 썼을 텐데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될 단어는 뭘까요? 네, 교사 아까 중심에 또는 강제적으로 주입한다. 이런 말과 대조적으로 유아가 자유롭게 선택한다. 유아를 중심적으로 유아 내면의 발달을 따라가준다.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서 여러분이 문장을 쓰셨다면 정답에 가깝고 또 채점을 할 때도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정답을 문장 100% 쓸 수 없어요. 중요한 핵심 포인트 키워드가 들어갈 게 정답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첨삭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와 직강에서 같이 공부하시고 제가 다 만들 첨삭해 드리니까 현장에서 만나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요약집에서 제가 알리아 요약집에서 이제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만 잠깐 핵심 정리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쭉 한번 봤을 때 세 가지 아까 선한 이 땅, 성선설에서 선을 사회의 악으로 물들지 않은 자연으로 봤다는 내용. 그 다음에 자연은 사회적, 자연적, 도덕적 자유 세 가지 자유가 있다는 내용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이 자연을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연주의 교육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자연주의는 뭐냐? 합자연의 원리를 따라가면서 교육하는 게 자연주의인데, 합자연이란 아까 말했던 대로 자연, 사물, 인간 세 가지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뤄서 합해져서 그 아이의 내면 세계의 발달을 따라가주는 주관적 자연주의를 중심으로 로서는 교육을 하라고 말을 했었고요. 교육의 단계는 처음에 영유아기와 아동기를 나눠서 얘기를 했었고, 에밀이라는 책에서 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교육의 목적은 성숙한 아이를 만드는데 이 사회의 상태에서 자연인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리고 교육의 방법은 지금 말했던 소극적 교육, 어디다 쓸까요? 네, 소극적 교육. 이 방법이 독특하고 핵심적인 방법이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교사로서의 환경 제공자의 역할이라든지 애들을 잘 관찰하다가 민간기나 적기에 아이들과 같이 상호작용하고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을 교육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교사 역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소극적 교육이 유아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포인트로 이제 출제가 된 거겠죠. 그 다음에 소극적 교육과 함께 더불어서 실물 중심의 감각 교육을 시켰으나 이것도 매우 중요해서 감각이라는 문제가 나왔죠. 그런데 코메니우스도 동일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루소만 감각교육을 시킨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오감을 이용한 실물, 대일의 원칙, 경험의 원칙 기억나시죠? 네,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서 교육하는 것을 지금도 유아에게 발달상 또는 효과상 가장 중요하고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수업 실현에서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도 여러분들 수업에서 구체적인 사물을 가지고 수업을 하시는 걸 보여주셔야 적당하고 적합한 수업 실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저서를 봤을 때는, 저서는 그렇게 책에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기출문제에서 사회계약론이라는 말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정답으로 쓰라고 한 건 아니지만 지문에 사회계약론이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밀이라는 책,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설이지만 소설인데도 자신의 교육적인 사상이 잘 녹아들어져 있는 에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밀의 앞에 서문이라든지 사실 에밀의 첫 부분들은 사실 대구 지역에서는 인성 면접을 좀 특별하게 보고 있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필독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에 뭐 아주 세부적인 명칭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거기서 면접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에밀이라는 책은 굉장히 중요하고 한 번쯤은 저희가 교사라면 읽어봐야 되겠죠. 그런 대가 될 책일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다가 혹시 좀 공부가 너무 안 되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좀 휴식하고 싶으실 때 있잖아요. 루소와 함께 에밀로 여행을 한번 떠나가 보세요. 어떤 주말에 논술 문제 하나 푸시고요. 좀 이렇게 맛있는 레모네이드 상큼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료 한 잔 딱 여러분이 좋아하는 의자에 앉으셔서요. 에밀 책을 딱 꺼내 드시고요. 다 볼 필요 없어요. 절대. 네, 앞에만 한번 보시고요. 한 30몇 페이지까지 정도만 눈으로 슬슬슬슬 가볍게 즐기시면 힐링 되실 거예요. 네, 우리가 맨날 이런 책, 강사들이 써놓은 책, 또 시험 문제 책, 기출문제, 모의고사 이런 거 보다가 루소의 에밀을 보시면 정말 물론 문장도 예전의 문장이지만 마음속에 뭔가 정서적이고, 또 우리가 이거 뭐에 중요하냐면요, 2차 면접에서요. 네, 면접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에밀을 읽어본다면 여러분이 답변하실 때 좀 더 풍성하게, 그리고 또 교사상이라든지 뭔가 설명하실 때 내가 그만큼 교육 철학, 교육 기사에서 인용하셔서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힐링의 방법이 아니라 시험의 최종 합격을 위해서 면접 문제 준비해서 살이 되는 부분이라고 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합격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좋은 교사는 상식이 풍부한 교사, 또 전문 지식이 풍부한 교사, 마음이 따뜻한 교사, 그리고 애들한테 정말 배움이 일어나게 해주는 교사, 다양한 교사상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은 시험이라서 전문적인 지식을 연마하는 시간이고, 그
그 과정을 가고 있지만 현장에 가셔서 아이들을 만났을 때는 좀 더 우리 내면 세계에 있는 인성적인 것을 드러내 보내주시고 또 따뜻하게 그렇게 상호작용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그 따뜻함, 교사로서의 여유, 또 교사의 어떤 신념, 또 교사의 철학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잔소리같이 들리겠지만 항상 저는 공부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이렇게 해서 루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누굴까요? 네, 루소의 다음 사람은 페스탈로치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페스탈로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나머지 공부하시고 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코로나 제발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